안녕하세요. 여행을 만들고 예술을 말하는 여행 도슨트 박지훈입니다.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지금 랜선으로 이탈리아의 도시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꽃의 도시 피렌체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피렌체의 전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꽃의 도시라는 그 별명에 걸맞게 문화예술이 꽃피웠었던 곳, 그리고 르네상스의 본고장으로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사람들이 한 시대에 이 길을 걸었었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길을 함께 걸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피렌체입니다. 이곳은 피렌체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입니다. 꽃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두오모라는 명칭으로 좀 더 익숙하실 거예요. 두오모는 각 지역의 대표 성당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피렌체를 대표하고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당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1400년경에 이 피렌체의 두오모가 완공이 됐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기도 했었고요. 토스카나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하얀색, 분홍색, 초록색깔 대리석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원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둥근 지붕인 돔, 이탈리아어로는 쿠폴라라고 하는 이 지붕은요,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건축가가 올리게 되면서 피렌체인들의 자부심의 상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피렌체에는 참 많은 예술 작품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각, 바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입니다. 다비드는 성경 속의 영웅인 다윗을 표현을 한 겁니다. 대리석으로 5m가 넘는 커다란 인물을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했는데요. 이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적군의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를 양과 염소를 지킬 때 사용했었던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고 이 유대를 승리로 이끈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나서는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었던 그런 영웅의 소년 시절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비드는요, 골리앗을 노려보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손에 돌을 쥐고 골리앗에게 돌을 던질까 말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 있죠. 당시 사람들은요, 다비드가 정말 살아 움직이면서 돌을 던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갈 때 얼굴을 가리고 지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각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완벽한 다비드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의 몸을 해부하면서 연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피부 속에 들어있는 뼈, 혈관, 근육, 그 움직임을 관찰한 다음에 다비드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정말 사실적이고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다비드는요,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미술관에 있고요. 사실 피렌체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더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 미술관은요,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우피치 미술관에서 꼭 봐야 할 작품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은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보티첼리가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가 거품에서 태어나서 조개 껍데기를 타고 키프로스 해안에 도착하고 있는 그 순간을 그린 것입니다. 미의 여신답게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시기만 해도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그린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1000년 만에 그려진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이자 1000년 만에 여성의 나체가 그대로 드러난 누드함입니다. 이 비너스의 탄생은 실물 크기에 가깝게 그려졌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생각을 했었겠죠. 이 그림을 그릴 때 보티첼리는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했었던 시모네타라고 하는 여인의 얼굴을 이 비너스의 얼굴에다가 가져다 그렸다고 하죠. 이제는 예술가가 자기의 사심을 담아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이 한 점이 더 있습니다. 라 프리마베라라고 불리는 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봄은요, 정말 봄날의 정원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200여 종의 넘는 식물들이 있는,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 이곳에 많은 신들이 모여 있는데요. 지금 그림 중앙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비너스가 손을 뻗어서 봄을 맞이하면서 서 있고요. 그 왼편에는 사랑과 아름다운 순결을 의미하는 산미신이 봄을 맞이하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이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메르쿠리우스, 머큐리 혹은 헤르메스라고도 불리는 전령의 신이자 상업의 신인데요. 앙게어도 같았었던 중세의 암흑을 걷어내고 이제 피렌체의 바야흐로 봄, 바로 르네상스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 오른편에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꽃의 요정인 클로리스를 붙들고 그 덕분에 꽃의 여신 플로라로 다시 태어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죠. 이렇게 비너스와 탄생과 봄은요,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피렌체를 통치했었던 그 가문의 결혼 선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선물로 받은 사람이 참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서 새로운 미술사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이상적인 그림보다 좀 더 사실적이고 극적인 그림을 추구하는 바로크라고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까라바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까라바쪼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까라바쪼가 그린 술의 신 바쿠스입니다. 포도주의 신인 것처럼 정말 머리에 포도 넝쿨을 주렁주렁 달고 있고요. 지금 술을 한 잔 했는지 약간 취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까라바쪼는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린 그림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친구를 모델로 해서 이 바쿠스를 그렸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얼굴과 손이 빨개지는 그 친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이 술잔을 자세히 보시면은 파동이 일고 있어요. 아마 손을 덜덜덜덜 이렇게 떨었었던 것 같죠. 거기다 한 단계 더 손톱을 보시면요, 손톱이 새까맣게 때가 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신인데 조금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크의 미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 좀 더 한 단계 충격적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의 제목은 메두사입니다. 메두사에 대해서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여신들의 미움을 사서 머리카락은 다 뱀이 되고 그녀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돌이 되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은 여인의 최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페르세우스가요, 메두사의 목을 베게 된 그 이후의 모습인데요. 참 섬뜩하죠.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까라바쪼는 참수당한 그런 사형장의 시체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소쿠리에 뱀을 풀어서 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등 그렇게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특히나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는 명암 대비법, 테네브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림이 훨씬 더 집중력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주고 있죠. 조금 잔인하기는 하지만 그 바로크 시대에 무언가가 담겨있는 그런 멋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피렌체에서는요, 아카데미아 미술관, 우피치 미술관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피렌체를 방문하시면 꼭 시간을 내셔서 이 르네상스의 본고장에서 르네상스를 만끽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